네, 10주차입니다. 10주차에서는 놀이에 기초한 유아 과학 교육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주차 1강에서는 놀이 중심 과학 교육의 기초 이해 순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놀이 중심 과학 교육의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아 과학 교육이 지금 2019년 개정 놀이과정으로 들어오면서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기반을 깔고 있는 것이 그렇죠. 유아 중심 교육과정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유아교육의 특성상 이제 놀이를 중심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아 과학 교육에서도 놀이 중심 과학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적용 중인 2019년도 개정 놀이과정부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어린이집에서 놀이 중심 과학 교육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과학 중심 과학 교육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과연 놀이 중심 과학 교육은 첫 번째 과학적 원리를 발견해서 누가 유아 스스로가 그쵸?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놀이를 강조하는 것을 그쵸? 이제 루트 번스테인이라는 학자가 2007년도에 이전부터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를 통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해서 활동 또는 놀이에 적용한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기의 과학교육은 놀이를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전에 학자부터 쭉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놀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유아 입장에서 놀이는 일단 흥미로워야 된다. 일단 자발적이어야 된다. 그다음 뭔가 재미를 가지고 지속 발전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자, 놀이는 유아가 과학적인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놀이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스스로 자발적인 나름대로 놀이를 통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주변 사물이라든지,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들을 탐색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놀이의 중심자가 돼서 이제 과학적인 이제 실험, 이런 탐색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아는 스스로 이제 과학에 대한 개념들을 이 놀이 중심 실험, 그쵸? 놀이를 통한 이런 탐색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형성해 나간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한다면은 유아 스스로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과학 교육의 학습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9년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과학교육에서도 놀이 중심 과학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사진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자,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서 유아 스스로 나름대로 과학적인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첫 번째 사진에서는 유아가 어떤 과학적인 원리, 개념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래에 물을 넣었더니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쵸? 그래서 이 진흙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고, 물의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흙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자, 자발적인 이런 그 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래놀이, 흙놀이를 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이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놀이 중심 과학교육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제 그쵸 찰흙에다가 공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체의 발자국을 남겨서 그쵸 이런 힘의 세계에 따라서 발자국의 깊이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화석이 만들어진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쵸? 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었을 때 이 찰흙이 굳게 되죠. 그랬었을 때 이제 발자국의 흔적 남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재미난 놀이를 통해서 과학적인 원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팽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팽이 놀이로 끝날 것을 선생님이 이제
그쵸. 팽이 밑에다가 이제 그 색연필이라든지 뭐 사인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꼽을 수 있게끔 설치를 한다면 팽이 놀이를 하지만 이 팽이가 돌아가는 흔적 이런 것들을 그쵸? 이런 그 도화지 위에다가 네, 팽이 놀이를 했었을 경우에 흔적을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팽이의 이제 회전 그 방향이라든지 그쵸? 회전 속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전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팽이 놀이를 하지만 네, 이 속에서도 과학적인 원리를 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 놀이를 통한 자기 스스로 과학적인 원리, 개념, 실험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바로 놀이 중심 과학교육의 핵심일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놀이 중심 과학 교육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쭉 할 수 있는데, 네, 놀이 중심 과학 교육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유아들이 이 놀이 중심 과학 교육 활동을 통해서는 즐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네, 이 즐거움을 가지고 놀이를 지속함과 동시에 결국 과학 활동을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유아 스스로가 뭔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세팅한 대로, 선생님이 주제를 정한 대로가 아닌, 자기 스스로 과학 주제를 정하고, 과학, 네, 이런 그 도구나 필요한 재료들을 선택하고, 네, 중간중간에서 실험의 방법,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과정 지향적입니다. 자 과학이 아무리 정답이 있는 학문이라 하더라도 결과 중심 어떻게 되었니 이제 결과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과정을 챙긴다는 거죠. 과정 속에서 과학적인 원리 개념을 스스로 이제 습득 체득해 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네, 재밌는 이런 놀이 중심 과학 활동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아가 네, 이렇게 몰입해서 놀이 중심 과학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즐거움을 가졌어요. 선택 권리를 유아들에게 줬어요. 과정지향적이에요. 몰입을 할 수 있는 놀이 중심 과학 활동이에요. 자,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유아에게 주도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유아가 스스로 뭔가, 네, 과학자가 돼서 스스로 놀이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과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놀이 중심 과학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네, 자율성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유아가 같이 함께 놀이를 하든, 10명의 유아가 하든, 개별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서 개별 유아의 자율성을 조금 더 주어지자. 그 다음에, 네, 융통성이 있게끔 한 번 처음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얼마든지 주제나 내용이나 실험 방법, 그쵸?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이 가서 달라질 수 있다. 흥미가 바뀔 수 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융통성 있는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네, 이런 놀이 과정이라 하더라도 좀 받아들이자. 아이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자. 이런 맥락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뭔가 키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놀이 과정에서 네, 그러한 주제나 내용 활동들이 발현되게, 그쵸?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발현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관찰,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발현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몇 개를 알게 됐어. 어떤 개념을 얼마만큼 알게 됐어 보다는 역량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 중심 과학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보고자 하는 것은 유아들의 역량, 과학적인 탐구 능력, 탐구 태도, 지식보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자, 조금 더 개념 설명을 하자면 바로 놀이 중심 과학 교육은요. 유아로 하여금 그쵸? 자발성, 스스로의 뭔가 주도성 해서 주체성을 그러니까 놀이 중심 과학 교육의 활동의 주체성을 갖게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유아가 네, 재밌어야 된다 그랬죠. 즐거움과 활동의 몰입을 통해서 집중하는 이러한 네, 놀이 중심 과학 경험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이 제공되면 개별 유아를 존중하게 되고, 네, 유아 자신의 이런 일상이라든지 과학적인 경험이 반영돼서 결국의 최종 목표는요,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놀이를 통한 과학교육은요, 이와의 이런 자발적인 참여. 처음에 있는 두세 명의 아이가 놀이를 통한 과학 실험을 하고 있다면은, 저거 재밌겠다 해서 다른 유아들도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억지로 팀을 짜주는 것이 아닌, 그렇죠?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친구와 같이 할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장점이 있고요. 자, 이러한 놀이 중심 과학교육을 지속하다 보면은 당연히 아이들의 과학적인 사고력을 네,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키울 수 있고, 자, 과학적인, 네, 이런 탐구 능력, 탐구 태도를 기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 탐구 능력의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셔야 할 내용은 놀이 중심 과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측면이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구조가.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놀이 중심 과학교육의 접근 방법. 가장 첫 번째 특징은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와의 흥미와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네, 놀이 중심 과학 활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러니까 그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유아의 흥미있는 거리로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네, 이 친구들이 이제 뭐 만 3세 기준인가, 만 5세 기준인가, 이렇게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이러한 놀이 중심 활동이 전개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학의 과정을 개별 유아들이 각각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이런 실험 방법이라든지 정형화된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똑같이 중심으로 밀가루를 제작했다 그러면 밀가루에 물을 섞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 밀가루 반죽에 열을 가하자 하는 아이들이 있고, 밀가루 반죽에 네, 다른 기름을 넣었을 때 반응을 보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 중심으로 네, 과학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면 아이들의 자발적인 생각, 아이디어, 가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하자. 놀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네, 놀이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는 태도를 선생님들은 격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결국 그냥 놀이라고 하지 않았고 특별히 우리는 자유놀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유아들이 중심이 돼서 유아들의 뭔가 자발적인 그쵸 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더 구체화시켜 자유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유놀이를 통해서 과학적인 탐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과학적인 탐구 활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쵸. 미술 활동을 통해서도 과학이 네, 같이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요리 활동을 하는데 과학적인 개념,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은 이렇게 요리에 기반한 과학 활동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아이들이 이제 음률 영역에서 뭐 악기를 다루다가 갑자기 네, 이런 실로폰의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파악한다. 그럼 이때 자연스럽게 네, 실로폰 놀이를 통한 음악 놀이지만은 이게 과학과 접목시켜서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유아가 직접 조작. 그쵸. 그래서 뭐 뭔가를 선생님이 실험을 하고 끝나서 간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묻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들이 뭔가 모든 물체, 현상 이런 것들을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네,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한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 놀이를 우리는 격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사진의 예를 보시면 지금 어떤 장면인가요? 그렇죠. 물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과학 실험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과학 활동을 확장시키는 거. 자, 바깥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네,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가 이어지면서 그쵸? 네. 물을 가장 멀리 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쵸? 물의 세기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물의 양. 그다음에 네, 물총을 어떻게 썼을 때 물이 많이 날아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학적인 원리를 함께 탐색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놀이가 이루어지죠. 자, 그러다가 네, 관심 이동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던 그쵸. 이렇게 투명 그 우산에다가 아이들이 네, 옮겨주시면서 여기 이제 물총을 쏴보자, 뭐, 아니면 분무기를 쏴보자, 이런 식으로 물놀이가 또 확장됩니다. 이랬었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사인펜, 물에 녹는 수성 사인펜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다가 물을 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서 쐈더니, 그쵸. 물감처럼 네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네 뭐 이런 중력의 법칙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사인펜은요 물에 녹아요. 뭐 이런 현상들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재미난 놀이를 통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가는 다양한 실험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샘플의 사진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놀이 중심 과학교육의 교수학습 단계를 살펴보자면요. 자, 처음에는 탐색하기예요. 큰 틀 안에서 보면 탐색하기에서 탐구하기로 심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의사소통하기. 이 큰 교수학습 단계는 세 단계로 흐르는데 조금 더 이 단계를 세분화하자면 탐색하기는 우리는 자유놀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유놀이는 뭐죠, 여러분? 과학 실험 소재나 재료들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그냥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스스로 뭔가 네,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과학적인 실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놀이를 충분히 주고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제기에서 해결로 가는 이 문제 제기에서 해결까지를 우린 탐구하기 교수학습 단계인데요. 첫 번째 문제 제기는요. 제기된 네, 이런 자유놀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실험 재료나 탐색할 이런 놀이 재료들을 가지고 놀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과학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네, 아이들이 세팅을 한다는 거죠. 이러다가 이렇게 해결해보자.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탐색해보고 조작해보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가설을 실험을 해보고 통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자, 결국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심화 확장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하기의 단계인 표상하기에서 마지막 단계, 공유하기 단계까지 가야 되죠. 표상하기는요, 탐구 과정을 나름대로 아이들이 회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네, 뭔가, 네, 과학신문이나 과학일지나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단계, 그래서 좀 구체화시키는 단계, 과학 표상지, 과학 활동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겠죠. 과학일지, 과학신문 이런 거.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친구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활동지를 네, 친구들에게 발표를 한다든지, 과학신문을 통해서 뭔가 네,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단계까지가 우리는 전반적인 이 큰 틀 안에서 놀이 중심 과학교육의 교수학습 단계일 것입니다. 자, 이때 놀이 중심 과학교육의 나름대로 교수 전략을 좀 더 상세히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놀이 중심 과학 활동이 진행된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확산적인 사고, 조금 더 개방형 이런 질문, 들을 통해서 정답이 없는 여러 가지 정답을 낼 수 있는 이런 확산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개방형 질문. 앞에서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렴. 그쵸? 네, 뭔가 가장 적절한 정답이나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묻는 수렴적인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또 질문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친구들 또래 간에 토의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호기심을 증진시키는 네, 여기 오타났네요. 호기심을 증진시키는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유놀이 시간, 그렇죠. 탐색 시간을 제공하셔라는 거. 그 다음에 뭔가 구체적인 상황과 이제 실물 자료를 그러니까 활동에서는 놀이 중심 과학 활동에서는 실물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게 좋다. 이게 그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형 바나나보다 실제 바나나를 애들한테 제공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이제 갈등을 좀 유발해라. 뭔가 그냥 편안한 놀이가 되기보다는 그쵸 놀이를 통해서 뭔가 갈등, 그다음 아이들의 호기심, 문제 해결 상황들을 좀 제공해 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요, 적극적으로 탐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려면 선생님이 중간에 또는 다른 또래가 문제 제기를 좀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을 조금 더 늘 친구들이 하던 아이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상, 중, 하 층에 어느 정도 그 그룹을 나눴다든지 좀 적극성에 따라서 상, 중, 하를 나눴다면은 아이들을 좀 고루고루 집단에 섞어 주시는 것도 적극적인 탐구를 유도하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다양하게 집단을 구성하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건전한 1등을 요하는 누가 빨리 할까, 누가 빨리 정답을 찾을까, 어떻게 누가 해결할까 이런 저기 불건전한 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친구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 팀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약간 좀 더 네, 상호작용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건전한 의미에서의 경쟁을 좀 유도하는 것도 적극적인 탐구의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학 과정 기술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거. 이때 과학 과정 기술 안에는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그쵸? 요거에 기반을 깔린 이제 과학적인 탐구 능력, 탐구 태도의 다양한 하위 요인들을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겁니다. 이런 과학 과정 기술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중심 과학 교육의 내용 체계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범주는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지식 안에는 이제 과학, 네, 이런 그 유형별 나눠본다면 생명과학에서는요, 식물의 특징과 성장을 이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고, 물리과학에서는 이제 물체와 물질의 특성 이야기, 물체의 움직임 이야기, 그 다음 물질의 변화를 이야기, 그 다음에 실외 또는 실내 놀이기구나 도구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는요, 이제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에 다양한 교육 내용을 네, 이해하는 거,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만 우리는 내용책에 넣는 것이 아니라 기술 또한 필요하죠. 그래서 과학 가정 기술 이야기 영역에서는 자, 여러분 다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측, 예견하기, 관찰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의사소통하기 등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창의적인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확산적인 사고, 그렇죠? 정답이 없는 개방적인 질문을 통한 확산적인 사고도 요하셔야 되고 이제 가장 적절한 뭐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는 수렴적인 사고도 요하셔야 됩니다. 특히 확산적인 사고에서는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창성은 과학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 보기. 그 다음에 융통성은 과학 문제를 기존에 늘 사용했었던 방법 말고 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기. 독창성은 과학 문제를 참신하고 좀 독특하게 해결하기. 상상력 같은 경우는 과학 문제 해결 방법이나 결과를 예견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식이나 기술도 필요한데 무엇보다 유아 과학에서는 그쵸? 특히 놀이 중심 과학에서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기심, 그래서 주변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네, 환경에 대해서 과학적인 관심을 가지기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또 호기심은 주변 사물과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이런 관심을 지속하기. 그쵸? 첫 번째 관심 단지 단계에서는 지속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사물과 환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기. 그 다음에 주변 사물과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이 모든 것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태도 형성에 필요한 내용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